안녕하세요. 저는 환상을 재현하는 작가 강상우입니다. 저는 오래된 환상적 이미지들과 그에 관한 이야기를 작업의 소재로 삼곤 하는데요. 작품 속에서 환상은 현실의 또 다른 면을 보여주는 거울이 됩니다. 옛날 TV 광고, 어린 시절 가지고 놀았던 조립식 장난감 등의 이미지를 입체 페인팅, 설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재현하는 작업들을 통해서 환상적 이미지와 경험들이 현실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관계 맺는지 작품을 통해서 질문해 오고 있습니다. 몽실통통은 유년 시절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집 근처 문방구의 이름인데요. 로봇 장난감 박스 디자인을 차용한 이 작품은 어릴 적 즐겨보던 로봇 만화 그리고 조립식 장난감에 관련된 여러 가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단어들을 보여주죠. 이런 기억 속 이미지들은 제가 작품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이 작품은 1980년대 TV 광고에서 발견된 여성의 이상적, 즉 환상적 모습과 그에 반대되는 현실에서의 억압된 모습을 이야기하는 시리즈 작업 중 하나인데요. 당당하고 독립적인 여성상을 이야기하면서도 실제로는 그것을 위축시켰던 당시 사회 모습을 담아냈습니다. 현재 작업은 순전히 그 이전의 작업들하고 특정한 어떤 일관적인 주제의식이라든지 어떤 프로젝트성의 어떤 기획된 아이디어가 아니라 순전히 조형적인 어떤 훈련을 좀 더 중점에 둔 추상 페인팅을 위주로 한 지금 페인팅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활동해 볼 프로그램은 MZ세대의 암모나이트인데요. 우리가 애용하는 첨단 미디어가 먼 미래의 문명에게 어떤 모습으로 보일지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발상의 아이디어를 얻어서 현대 문명을 대표하는 디지털 기기, 스마트폰을 조형예술의 형식으로 복제해서 재해석하는 프로그램을 기획했습니다. 뉴미디어를 전통적 시각예술의 표현 방법과 조각, 페인팅으로 바꿔 표현해보고 미술의 역사에서 매체의 역할과 그 의미를 짚어보고자 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스마트폰의 모습을 조각과 페인팅 작업을 거쳐 완성해봤는데요. 어떤가요? 여러분도 빨리 만들어 보고 싶다고요?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필요한 재료들을 꼼꼼히 살펴보고 나만의 스마트폰, MZ세대의 암모나이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작품을 만들기 전에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우리가 만들 작품 기법에 대한 이해입니다. 일상의 이미지를 완벽하게 똑같이 생생하게 묘사하는 것을 미술에서는 극사실주의라고 표현하는데요. 실제로 제가 주제를 전달하기 위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기법이 바로 이 극사실주의입니다. TV와 같은 현대적 매체에서 볼 수 있는 이미지를 전통적인 회화의 재료와 기법을 사용해 같은 이미지를 다른 매체로 표현해내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극사실주의의 느낌은 어떤가요? 프로그램북 활동지 1번 문항에 적어주세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희한하다. 왜 같은데 다르게 보이지? 다 적으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을 제작해 보겠습니다. 키트 박스를 언박싱 해보면서 어떤 재료들이 있는지 확인해 볼게요. 박스를 열면 가장 먼저 에코백과 도안, 그리고 먹지, 프로그램 북이 나오고요. 스케치 및 조각 페인팅 재료들이 들어있는 갈색 봉투하고 아크릴 물감 세트, 물통, 팔레트로 사용할 종이 접시, 붓 3종, 원목 핸드폰 거치대, 조각용 블록 2개가 들어있습니다. 날카로운 재료들이 있어서 다칠 위험이 있으니까 사용할 때 꼭 주의를 기울여 주세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재료 확인하시고 빠진 게 없다면 이제부터 시작을 해 보실까요? 새 연필이 준비되어 있을 텐데요. 본격적으로 작업 시작하기 전에 연필을 깎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핸드폰의 모양을 그대로 복제하고 싶어서요. 제 핸드폰이 준비되어 있고요. 이제 먼저 시작하기에 앞서 이 모양을 똑같이 복제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일단은 이 모습을 포개 보고요. 포갠 상태에서 그 윤곽을 그대로 연필로 한번 따볼게요. 지금 자세히 보실 경우에는 대고 그렸더니 이제 나머지 부분만 잘라내고 가장자리 부분만 잘 깎아내면 좀 편리하겠죠. 그 상태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간단한 상태에서의 복제품이 나왔죠. 이 점은 원본보다 약간 큰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이거 깎고 하다 보면은 결국에 똑같은 크기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좀 더 작아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요. 조금 더 크게 원본보다 만드실 것을 권합니다. 자, 이제 불필요한 것들은 이제 없애도 되겠고요. 제일 먼저는 큰 사포를 가지고 큰 사포와 가위를 이용해서 큰 면들을 좀 다듬어 보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너무 큰 면들은 가위를 써야 더 좀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웬만하면 가위로 할 수 있는 데까지는 다듬는 작업을 다 하는 게 깔끔하게 공간 사용하면서 이렇게 작업을 진행하시는 좋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 아이소핑크도 최초에는 이렇게 각이 진 형태였죠. 저는 지금 최대한 이 위쪽도 그렇고 아래쪽도 그렇고 둥글게 다듬고 있는 중입니다. 자, 이 정도까지 가위로 다듬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이제부터는 한번 사포를 사용해 볼까 합니다. 처음에 굵은 사포로 큰 면들을 과감하게 다듬을 수 있으니까요. 최초에는 큰 사포로 넓은 면들을, 사포가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너무 힘을 줘서 하면은 거칠게 깎인 면이 전체적으로 뜯어져 버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보시다시피 책상 위에 이렇게 가루가 많이 날리고 있죠. 처음에 저희 키트 박스 있잖아요. 여기를 먼저 깔고 이 위에서 작업을 하시면 훨씬 가루도 보존돼서 버리기도 편하시고 작업하시기 좀 나아질 겁니다. 저도 지금부터 박스를 깔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쯤 되면은 작은 사포로 좀 더 세밀하게 다듬어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 정도 상태에서 아까 말씀드린 이 재료를 이용해서 약간 튀어나온 면이나 이제 구멍들을 좀 더 표현을 해볼까 합니다. 핸드폰에 따라서 또 앞면에 이렇게 동그랗게 된 부분도 있을 수 있고 여기 이렇게 일자로 돼 있는 면들도 있어서 그런 부분 먼저 표현을 해볼까요? 저는 그냥 간편하게 눈으로 보고 해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이 뾰족한 부분으로 이 꼬챙이로 한번 파여진 부분들을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이 곡면이나 세세한 부분들이 너무 이 큰 입자에 우둘두둘한 느낌이 너무 세죠. 그래서 모델링 퍼티라는 재료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한번 부드럽게 만드는 작업을 해볼까요? 저희는 이제 모델링 퍼티와 똑같은 작용으로 똑같은 기능을 가지고 있는 우드 필러라는 재료가 동봉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꺼내서 개봉을 해볼까요? 이 필름을 벗겨내고 이 우드 필러를 물과 희석을 해서 이 위에 덮어낼 생각인데요. 물 희석해서 섞을 경우에는 좀 마르는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일단 한 번은 우드 필러 이 자체를 그대로 여기에 발라서 펴서 한번 코팅을 해볼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준비되어 있는 이것이 이 우드 필러를 잘 펴서 바를 수 있는 도구인 것 같은데요. 이것을 이용해서 한번 코팅을 해보죠. 이 전체 아이소핑크 부분을 코팅을 해봤어요. 이보다도 훨씬 더 평평하게 꼼꼼하게 발라지는 것이 핑크색이 보여지지도 않을 정도로 그렇게 메꿔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코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3, 40분 가량 이것이 마를 때까지 기다려 보겠습니다.
저는 이제 30분 넘은 상태의 작품을 보고 있는데요. 일단은 확실히 마른 것 같다는 느낌 드는 것 같아요. 다음 작업으로 바로 넘어갈까요? 다음 작업은 약간 두꺼운 사포로 한번 좀 크게 좀 갈아봐야 될 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좀 너무 많이 우드 필러가 묻혀진 부분들은 큰 사포로 살짝 다듬어 볼까요? 네, 좋습니다. 지금 큰 사포도 최초에 썼고 그 다음에 이 작은 사포로 마무리를 했는데 아무래도 작은 사포를 안 쓰는 것과 쓰는 것이 굉장히 차이가 크네요. 마무리를 작은 사포로 한번 다듬으니까 훨씬 표면이 매끈하게 도화지처럼 매끈하게 다듬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마지막으로 아까 만들어 놨던 요철 부분들을 다시 강조해서 파보겠습니다. 지금 잘 보이거나 보이지 않을 수 있는데 최초에 만들었던 요철 부분을 잘 추적을 해서 더 깊이 있게 파보겠습니다. 자, 정리를 하고요. 박스는 잠시 옆으로 두겠습니다. 박스에 들어있던 이 재료가 있죠. 이것이 이제 채색을 할 때 받침으로 쓰기에 적당할 것 같아서 이렇게 밑에 깔았습니다. 핸드폰을 다시 한번 볼까요? 복제하고자 하는 이 핸드폰의 모양을 보시면 이 모양 안에는 여러 가지 그림이 있을 수 있고 바깥에는 그 핸드폰 본연의 색깔이 있죠. 여기는 이제 회색, 검은색이지만 완전 검은색인 경우도 있고 완전 흰색인 경우도 있고 완전 회색인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혹은 그렇게 구현하고 싶으신 색깔을 생각해서 결정을 하셔야겠어요. 저는 검정색으로 전체로 덮겠습니다. 검정색으로 다 덮기 전에 이 안엔 그림이 들어갈 거니까 깔끔하게 이 액정 부분은 마스킹을 하고 나머지를 검은색으로 칠하면 마스킹 테이프를 뗐을 때 완전 깨끗한 하얀 부분이 나오겠죠. 그곳에 이제 그림을 그리면 될 거고요. 마스킹 테이프가 준비되어 있죠. 화면을 켜보니까 한 요 정도군요. 이 정도의 안쪽으로 마스킹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스킹이 됐으니까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 마스킹 테이프 이외의 바깥 부분을 핸드폰의 색깔대로 채색을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핸드폰의 나머지 부분들을 검정색으로 칠하려고 마음 먹었으니까요. 검정색 아크릴 물감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아크릴 물감을 섞어서 칠할 수 있는 이런 팔레트도 종이 팔레트도 준비가 된 상태고요. 그냥 검정색 아크릴 물감을 바로 이 핸드폰 위에 칠할 수도 있지만 그랬을 경우 너무 꾸덕꾸덕해지고 약간 불안한 상태가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물을 붓에 조금만 묻혀서 약간만 묽게 만든 다음에 칠하겠습니다. 물은 조금만 섞은 상태에서 아크릴 물감을 풍부하게 칠하는 게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밑바탕 칠을 다 했는데요. 최대한 단축을 하기 위해서 드라이어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마스킹 되어 있는 부분을 한번 지금 떼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이 액정 안에 어떤 그림이 들어가고 얼마나 여러분이 즐기면서 재밌는 어떤 형상을 만들어 주실지가 이제 중요해지는 시간인데 검정색이 명확하게 보이는 편이기 때문에 그냥 마스킹을 하지 않고 이 안에 그림을 잘 맞춰서 그려 나가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한번 그렇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핸드폰을 핸드폰 같이 딱 보이려면은 이렇게 그림들이 있잖아요. 핸드폰 안에 여러 가지 무늬들이 있죠. 이것을 핸드폰을 핸드폰처럼 보이려면은 약간 여기 나와 있는 이런 거 참고해서 여기에 그려 넣어도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아무래도 만화를 되게 좋아했던 사람이고 지금도 만화 그리는 거 되게 좋아해서요. 여러분 혹시 아시는지 모르지만 둘리 한번 그냥 상상해서 그리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한번 일단 저는 그리고 싶은 걸로 둘리를 선택했습니다. 둘리를 이쁘게 한번 그려볼게요. 연필로. 둘리가 이렇게 V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자, 이제 저는 근데 이 모습이
유튜브에서 방송이 되고 있는 걸로 그리고 싶습니다. 여기 이 그림의 액정의 틀에 맞춰서 이 종이를 대보고요. 조금만 줘서 이렇게 붙이고, 이 먹지는 이 안쪽, 여기가 이제 먹이 들어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림이, 이 힘군의 그림이 올려오려면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반대로 먹이 아래로 위치하게. 그리고 제가 저희 준비되어 있는 이런 견본 그림이 있네요. 그래서 가위로 그 액정 부분만 오려 보겠습니다. 저는 여기 이거 연필로 힘 줘서 이 먹지에 힘을 가하겠습니다. 손으로 그냥 그리는 거는 거의 힘들잖아요. 똑같이 그린다는 게. 그래서 이걸 한번 오려서 난 대충 이 화면에 이 부분쯤에 그리고 싶어요. 이 부분쯤에 그릴까요? 근데 뭐 원하는 대로 원하는 자리에 비교적 자세하게 4시 34분 8월 6일 토요일이라고 잘 올라온 것 같습니다. 불투명 채색화의 원리를 이용해서 아크릴 물감을 두껍게 물을 거의 섞지 않고 두껍게 해서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 그림을 이 핸드폰 위에 그리는 그런 아주 본격적인 가장 중요한 이 시간을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채도가 진한 색깔을 먼저 칠하게 되면은 그림이 자칫 지저분해질 수 있으므로 우리가 이 그림에서 나는 여기를 하얗게 그릴 거야 혹은 되게 밝게 노랗게 그릴 거야 하는 부분 먼저 우리가 작업을 채색을 하는 게 순서일 것 같습니다. 지금 물을 아예 섞지 않았는데도 한 번 칠해서 끝날 수 없을 것 같죠? 그래서 웬만하면 물을 적게 쓰는 게 그게 좀 작업을 원하시는 색깔을 겹쳐 칠하는 데는 좀 빠른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이제 채색을 지금 방금 끝냈고요. 지금 완전히 마르지 않았는데 이제 완전히 마르는 그 순간 이제 작업품은 마무리가 되는 거죠. 네, 이제 가장 중요한 작업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만든 MZ세대 암모나이트 작품의 이름을 지어주는 건데요. 저 같은 경우는 둘리의 시간이라고 할까요? 이제 둘리는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빙하 속에서 빙하를 타고 우리 나라에 상륙을 했잖아요. 그래서 둘리에게 갖고 있는 시간은 되게 남다른 것 같고 4시 34분을 특정해서 그때쯤에 둘리가 얼음에서 깼다고 생각하면 이렇게 둘리의 맑은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한 거고요. 자,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이런 사연을 가지고 있는데 여러분이 만든 MZ세대 암모나이트 작품, 그것도 작품에 적절한 제목이 있을 것 같습니다. 스마트폰을 모르는 미래 혹은 다른 문명의 누군가가 현재의 스마트폰을 본다면 어떨까의 발상으로 MZ세대의 암모나이트를 만들어 봤는데요. 현대미술의 표현 방식 중에 하나인 실제의 재현에 대해 이해하고 디지털 기기의 아날로그적 전환을 통해서 뉴미디어와 전통적 시각 예술 매체를 접목해보는 기회를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가져보셨으면 합니다.